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저희가 나눌 이슈가 많은데 예. 개인적인 얘기를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의원에 대해서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이들을 고소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신 사건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얽혀 계셨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다 좀 해소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 입장을 밝히지를 않으셔서요. 어떤 심정이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야 제 입장에서야 당연히 예측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무조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하나의 형사적인 다툼 볼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대선과 지선 이후에 대통령이 결국에는 당대표 몰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하나만 그랬습니까? 그 뒤로부터 무수히 많은 당대표들 내쫓겠다고 난리치고 전당대회 개입하고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수사했던 윤석열 특검팀장 입장에서는 스스로 좀 면이 서지 않는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이제 기소되고 했지만은 당무 개입이라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당무 개입을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지난 2년 9개월간의 과정 자체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지만은 주변에 지켜보는 분들은 걱정 많았겠죠. 네. 그리고 사실 글쎄요. 정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도 잡아넣으려고 하고 조국 대표는 그 정치하기 전부터 잡아넣으려고 하고 거기다 이제 그런데 성과를 냈던 영역은 여당 사람 때려잡는 것밖에 없다 지금까지. 예. 당대표 끌어내리고 이런 거 자기 힘의 한계 내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잡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집권 3년차에 그걸 시작한다 참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을 고발했던 쪽에서는 갑자기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거다. 이러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식의 입장을 냈는데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뭔가 뒤에서의 내통 때문에 벌어진 거다? 전 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전화통화 길게 한 번 한 것밖에는 연통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쪽 사람들과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바 없고 내통할 일은 더더욱 만무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도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국도 만나고 이재명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속이 좁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과 내통할 일은 없다. 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번 주도 이슈가 많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부터 그 내년도 대학 입학 수시 그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 날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말인즉슨 의대 정원의 한 60% 이상을 수시로 뽑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접수가 시작이 되어버리면 내년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제 의료계 입장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정원대로 다 안 뽑아도 됩니다. 일단 접수는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정원만큼 다 뽑아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가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수험생들에게는 혼란을 주겠죠. 엄청 주겠죠. 근데 그 혼란 준 거는 오롯이 대통령 책임으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는. 예. 현상 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글쎄요. 저는 내년에 과연 이 정원대로 뽑아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이나 될까? 갑자기 의대 교수를 어디서 확충하고? 예. 그리고 이거 교육이라는 거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이제 내년에 유급된 사람들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 하면은 거의 평소보다 한 2~3배의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할까? 의료계는 일단 2025학년부터 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전공의도 안 돌아올 거고 우리도 대화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준석 의원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인원 조정이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면 뭐 일단 접수는 시작을 하더라도 하자 그러면 뭐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정부 입장에서 들으면 약간 철렁할 얘기지만은 예. 지금 이제 1학년 학생들 뭐 예과 학생들 이렇게 막 공부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지금 거기에 휴학 지금 중이죠. 걸었잖아요. 이번에 신입생을 뽑아놓는다고 해서 휴학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대 교수들은. 또 뽑아놓고 위에 눈치 엄청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위에 엄청 눈치 보일 텐데 과연 또 휴학 안 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선 뽑히고 나면 생각 달라질걸요, 그거는. 예. 뭐 지금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해결부터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야 의정 협의체, 사자 협의체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대통령실도 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는 취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이제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의사 집단을 한번 어떻게 악마화해 볼까라는 시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들이 뭐 우리 가족이 아프면 가서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지만 또 뒤에 가서는 의사를 돈 많이 버니까 또 뭐라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가끔가다 일부 의사의 일탈 같은 것들 뭐 범죄 행위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침소봉대 해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범죄 집단인 건 제장 그 묘사하는 네.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언 진행하면요 하다못해 택시 기사를 2배로 늘린다 그래도 비슷하게 반발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카카오 카풀 진행한다 그러니까 택시와 유사 택시의 공급량이 확 늘어날 거라 생각해가지고 택시 기사분들 이 앞에서 시청 앞에서 분신하고 이러셨거든요. 예. 예. 만약에 공인중개사 동네 부동산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2배 늘린다 그러면은 그분도 시위 안 할까요? 이건 의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대해 가지고 그냥 대중 영합적으로 움직였던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의료계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되고 복지부에서도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개혁신당도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단순히 협의체만 만들 게 아니라 대통령 사과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뭐 사과보다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번에 보면은 뭐 그 의정협의체 한다고 하면서 정부 쪽에서 의사 네. 집단에게 대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정말 화법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현상 변경을 한쪽에서 본인들 입장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지. 무슨 사고 쳐놓은 다음에 니네가 대안을 얘기해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대안이거든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대안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왜 의사 집단 쪽에다가 니네가 대안을 내고 대안을 내는 쪽으로 우리가 협상 주체를 인정하겠다. 뭐 이런 게 더 도발이죠, 그거는. 예. 오히려 이게 협상하러 들어오라라고 하는 와중에 좀 어떤 화법에 있어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게 좀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 뒹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대안이에요. 진흙 말고 똥밭을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대안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대안을 달라는 거예요. 진흙탕에 구르게 한 사람이 누군데. 예.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좀 만들어질 것 같기는 하고 의료계도 언제까지 그냥 2025년만 고집을 하면서 안 들어올 수는 없을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된다면 약간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약간 물꼬는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오래된 갈등이 해소될 수는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단위가 이제 지금 보면은 최소 이제 당장 추석 넘어가게 되면은 2학기 수업이나 이런데 그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이나 예. 아니면 전공의들이 수련을 1년에 몇 개월 남기고 돌아오는 것도 웃긴 상황입니다. 네. 그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니 정말 괜찮은 이제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리고 끝까지 가자 이런 생각이겠죠. 적어도 올해는. 네. 그럴 것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참 애매합니다. 여름에 그 시간 많을 때 뭐 하다가 이제 추석 앞두고 응급 대란 날려고 하니까 이제 움직인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너무 늦은 거다. 지렛대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사실 어떻게든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응급실 대란이 조금씩 벌어지는 와중이라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고 정부도 이제 그렇게까지 고집하는 상황에서 약간은 조금 물러나려고 하는 모습이라 이게 좀 변화의 시작점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국민 입장에서는 하게 되거든요. 네. 이준석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접고 생각을 예. 바꿔야 되는 사람은 딱 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대통령, 예, 예.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런 일부 장차관들의 논란된 발언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환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걸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이 좀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곱씹어봐도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예를 들어 그 김웅 의원인가요? 한번 얘기했지만 술 먹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그럼 응급실에 전화하면 중증이냐? 예. 예, 그 기준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예. 말꼬리 잡는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은 언어 표현하는 것 갖고 응급을 따질 수 있느냐? 예, 아니 그 뭐 여기 머리에 칼이 박혔어도 전화로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말 한마디로 모면하려고 이제 이상한 소리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좀 일단 출범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쨌든 좀 합의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좀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2025년 증원 유지하는 거에는 좀 공감대를 보였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모든 방안을 열어둬야 한다. 오히려 의료계 쪽에 좀 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 의대 증원 문제는 대통령이 들고 나오기 전부터 오히려 저 민주 진보 진영에서 훨씬 더 세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뭐 필요성을. 쿠바식 의료 모델 하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예. 쿠바식 의료 모델이 뭔지 알고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자는 것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 잡기 되게 힘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당장 원래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표 보고 움직이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의사 집단 표가 솔깃하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입장이라기보다는 모든 걸 열어놔야 된다는 되게 애매한 얘기를 하면서 의료계도 조금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거겠군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은 정확히 어떤 입장인 건가요? 저희는 벌써 한 4달 전부터 4달 전부터 선거 전부터 저희는 그 원점 재검토 외엔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왜냐 본인이 대통령이 속된 말로 저지른 일이니까 주워 담지 않고는 협상이 시작 안 된다. 네. 원점으로 돌려놓고 나면은 그래 다시 증언을 논의해보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왜냐 예전에도 한 100명, 200명, 300명 정도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2,000명 이래버리고 1,500명 이래버리니까 엎어진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가 유일한 답이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원점 재검토. 어쨌든 접수가 시작이 되더라도 인원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부가 또 해결할 일이다. 그러니까 정원만큼 안 뽑아도 됩니다 원래.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의료 공백과 관련된 공방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하는 와중에 그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가지 좀 공방이라든지 말실수라든지 이런 게 좀 불거지면 이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근데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의료 대란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는 지난번에 뭐 그 교육위와 보건복지위가 같이 했던 청문회도 있었고 예.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지금 해법은 명확한데요. 그냥 네. 하기 싫은 거예요. 예.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다른 걸 찾고 싶은 거죠. 제가 정해진 정답인 그렇죠. 해법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 아니 거니까.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주 장관 얘기한 것처럼 그 정부 측에서 뭉개고 싶은 거고 예. 그래서 뭐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인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진지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닌데 숟가락 한번 얹어놓고 싶은 거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둘 간에는 사실 대단한 게 나오기 힘들죠. 예. 그럼 대정부 질문에서도 뭔가 나왔던 거 이상의 뭐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냥 그렇죠. 공방 정도만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혼란에 대한 책임만 민주당은 물어볼 것이고 예.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는 의대 증원하는 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죠.